안녕하십니까.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감정을 사진에 담아서 보는 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예술 요소로서의 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술에서의 질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술에서의 질감적 요소를 사진에서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표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두 편으로 나눠서 1편에서는 예술에서의 질감에 대한 이해와 정의를 알아보고요. 2편에서는 사진과 질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감은 사진 속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의 조형의 7가지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자체가 질감이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질감은 3차원 작품에서 우리가 만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림이나 사진과 같이 2차원 작업에서는 보통 만져지지가 않기 때문에 시각적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래 예제 사진에 하나는 그림, 하나는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림 부분은 약간 오돌도돌하고 거칠거칠한 형태로 느껴지실 거고요. 사진 부분은 매끈한 듯한 매끈매끈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질감은 보는 사람에게 감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요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 요소로서 우리가 질감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질감은 오감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 중에 촉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 촉감의 품질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질감에서 오는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편해 보인다, 또는 즐거워 보인다, 또는 친숙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예를 들면서 매끈매끈하다 그러면 부드러울 것 같다라는 감정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작품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보는 사람의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활용하곤 하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질감은 조형예술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중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넓게 조형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이 있을 거고요. 선이 모여서 어떤 형태, 모양을 만들죠, 모양. 그래서 그 모양을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사각형, 원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형태적 요소를 갖추죠. 그리고 형태의 겉면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색조가 얹혀지면서, 색이 얹혀지면서 그 질감의 느낌을 더욱 강하게 하거나 또는 약화시키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죠. 또 하나의 요소는 우리가 공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레이어를 어떤 형태로 작용을 시켜서 전경에는 어떻게 피사체를 넣고 후경에는 어떻게 피사체를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형예술의 7가지 요소 중 하나고요. 물론 거기에는 크기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크기로 넣을 것이냐, 작게 표현될 것이냐, 아니면 크게 넣을 것이냐, 그것을 구축했을 때 사진 속에 보다 더 감정이 극대화되거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의 의미가 전달이 확실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일부 강의를 했고 앞으로 또 계속 강의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피사체를 바라보게 하셨을 때 어떤 부분을 극대화시킬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고민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쿠바에서 찍은 예제 사진을 하나 갖다 놨어요. 구두 수선을 하시는 분인데 목에다가 구두를 거시고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어주시는 모습인데요. 그 뒤에는 벽 자체가 도돌도돌한 모습, 그 다음에 노인의 주름진 얼굴, 질감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세월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은 강력하게 인물 사진의 기본적인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사진가는 색상이라든지 앞에서 얘기한 선이라든지 또는 모양과 같은 다른 예술적 요소를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질감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 질감이 나타나는 우리가 말하는 환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질감은 우리가 다양한 형용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중에 거칠다 또는 매끈거린다 이렇게 이제 표면을 우리가 질감적 부분, 촉각적인 부분을 시각적으로 말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하지만 거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땐 투박하다 또는 울퉁불퉁하다, 돌 같다 이런 식의 우리가 예제를 들을 수가 있고요. 매끈하다라는 얘기는 빛이 난다, 즉 광택이 있다 또는 보드라운 벨벳 같은 형태다, 반들반들하다 또는 비단처럼 부드럽다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 자체는 거기에 어떤 의미적인 부분들의 내용을 함께 배가시킬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각예술을 하면서 질감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3차원 예술에서의 질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술 부분을 2차원적인 것과 3차원적인 것으로 나누는데요. 물론 이제 예술은 3H라 그래가지고 머리로 생각하는 부분과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슴으로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부분을 우리가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차원 예술 같은 경우에는 질감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질감을 포함하지 않은 조각 제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도자기도 마찬가지죠. 질항아리처럼 거칠거칠한 형태의 투박한 표현을 하는 그런 도자기가 있고요. 또는 유약을 곱게 발라서 백자나 초대처럼 매끈한 형태로 표현하는 도자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보는 사람에게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된 재료가 3차원적 예술에서는 예술적 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술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리석을 소재로 사용하거나 또는 청동을 사용하거나 철제를 사용하거나 흙 같은 점토를 사용하는 부분들 또는 어떤 부분은 나무를 가지고 소재를 사용하죠. 이것은 전부 작품을 보거나 만졌을 때 느껴지는 부분 자체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취급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작가가 작품을 개발하면서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질감적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는 것도 매끈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하거나 또는 빛이 나게끔 광택을 내는 부분이라든지 굴곡을 연마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칠거칠하게 표면을 긁거나 거칠게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녹을 넣어서 오래된 세월의 시간성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3차원 예술에서의 질감 표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사진은 도자기를 만들고 있고 대리석을 쪼고 있고 나무의 목공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재를 어떤 부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주제와 보는 사람에게 감정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질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3차원 우리가 말하는 조각이나 도예나 예술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2D로 가져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재질을 3D에서의 그 3차원 예술에서의 이런 부분들의 표면 자체를 어떤 분은 빗살 무늬를 주거나 교차시키거나 하면서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질감을 느끼게끔 질감이 보여지게끔 하기도 하고요. 또는 행으로 엇갈린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벽돌과 같은 질감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동심원 같이 동글동글한 원형을 가지고 불규칙적 타원에 의해서 나무결의 모양을 모방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가구 공예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형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의 예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3차원 예술가들이 종종 질감 자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대비를 활용합니다. 어떤 부분은 거칠게 놔두고 어떤 부분은 그라인드로 깔끔하게 매끈하게 다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의 작품 요소에 유리처럼 매끄러운 부분과 굉장히 거칠한 부분들을 갖다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에게 강조, 대조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균일된 질감으로 만들어진 작품보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2D적인 것을 예제로 가져왔는데 앤드루 와이어스의 크리스티나의 세계라는 저런 그림인데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소녀가 저 먼 곳에 집을 동경하면서 기어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그 보여지는 숲을 자체가 되게 거칠거칠한 형태의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소녀가 저기를 향해서 가는 부분들의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희망이나 갈구 자체를 갖다가 저 거칠거칠한 게 방해 요소로서 보여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미얀마의 도공들의 모습을 찍은 건데요. 우리가 아는 도자기처럼 매끈매끈한 게 아니고 황토 그대로의 질감을 살려있는 거칠거칠한 부분들이에요. 물론 빛이 역광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저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마찬가지로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2차원 예술에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 2차원 매체로 작업하는 화가도 사실 질감을 작업하면서 질감이 실제하거나 암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가도 작품을 만들 때 질감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도록 작업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빛과 각도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극대화하거나 표현을 또는 극소화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같은 풀을 그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칠게 그리고 어떤 작품에서는 부드럽게 세세하게 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빛의 명암에 따라서 거칠게 보이기도 하고 부드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부분들을 화면 안에 넣어서 하나는 부드럽고 하나는 거친 부분을 같이 강조함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에게 보다 더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술의 질감은 그림의 표면 품질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예요. 그래서 시각적 요소가 매끈매끈하다, 거칠다. 우리가 사진에 있어서 광택으로 사진을 뽑으면 맨질맨질하고 바짝거리면서 보여지고요. 다음에 우리가 뭐 무광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이 안 나게 해놓으시면 종이 질 자체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매체 자체마저도 사실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것은 한지에 프린트를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몽블랑지에 프린트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 내용과 재질 자체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 작가들이 질감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데 비해서 아마추어들은 간과를 해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감 표현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 자체와 의미 전달을 표현하는 되게 재미난 도구 중에 하나인데도 이것을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실 때 이 질감적 요소를 좀 많이 신경 써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본 강의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르로는 예술에서 다양한 유형의 질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미술에서 질감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질감이 실제하거나 암시한다라고 보는 거죠. 회화를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질감이 있게끔 붓터치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이 질감 자체를 암시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두텁게 쌓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는 사람에게 시각과 촉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대상의 물리적 질감이라는 퐁션이 하나가 있고요. 시각적으로만 경험하는 심리적 질감의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니까 사진은 후자에 해당이 되겠죠. 시각적으로만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질감 자체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제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빈센트 반 고흐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입니다. 명화죠.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시면 유화 자체에서 오는 질감 자체를 써가지고 거칠게 밤하늘의 부분, 구름의 어떤 회오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거칠게 표현을 하고 있고 달이 있는 부분이나 별이 있는 부분은 따뜻한 색감을 써가지고 부드러운 온화한 느낌이 들게끔 하고 있죠. 즉 이렇게 어떤 부분은 눈으로도 또는 만졌을 때도 질감이 느껴지게끔 처리를 하는 것에 비해서 또 하나의 그림이죠. 존 싱어 사전트의 몽블랑 산에서 내려오다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땅하고 밑에 대지 부분하고 산 부분의 경계선 자체를 질감을
거칠게끔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구분을 주고 있어요. 즉 질감의 환상 자체를 보여주는데 이 자체가 이제 어떤 색상의 대비라든지 또는 색깔의 농담이라든지 다른 시각적 요소, 즉 어떤 직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고 곡선 부분 자체, 그다음에 빛의 양에 대한 부분의 농담 이런 것에 의해서 시각적으로 이 구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수채화기 때문에 뭐 오일이라든지 우리가 아크릴 물감처럼 두텁게 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시각적으로는 그 경계선에 바위 부분이 거칠거칠하고 산 밑 부분에 흙이 나타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산 위의 정상의 그 암벽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작품들은 저런 질감적 요소를 극대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감의 물리적 질감 자체를 잘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사진에서도 요즘은 이제 파인아트 쪽에서는 사진 위에 덧칠을 하거나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긴 하는데요. 일단 페인팅의 주된 목적은 평평한 표면에 3차원의 환영을 재현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새롭게 창작된 형태로 재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페인트의 물리적 특성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캔버스 전체에 매끄럽게 적용된 페인트는 두꺼운 방식으로 이렇게 덧칠을 하죠. 이걸 이제 임파스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파스토 방식은 유화 물감을 두껍게 칠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화가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빨레터의 여인들 박수근 작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되게 두껍게 그 유화를 바르고 다시 바르고 다시 발라서 마치 그 질감이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고 눈으로 봤을 때 그 질감에서 오는 판타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린 화가로 유명하죠. 마찬가지로 질감의 환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물감의 물리적 질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모래를 개서 페인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톱밥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재질적에서 오는 시각적 요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하지만 그 질감 플러스 시각적 감각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질감이 극대화돼서 보이는 거예요. 화가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색상, 대비, 그 다음에 분놀림, 모양 이런 부분들을 매우 영악하게 캔버스 안에 배치시켜서 보는 사람에게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유리처럼 투명한 물체를 칠하는 경우에는 대비가 거의 없는 하이키 색상의 길고 일관된 스트로크 한 번에 붙이라는 거죠. 선을 이렇게 그리듯이 스트로크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 방식을 주로 많이 활용했던 작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네예요. 그 모네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897년에 만들어진 즉 안개가 자욱한 세느강의 아침이라는 제목인데요. 보셨을 때 되게 몽환적으로 느껴지죠. 물이 이렇게 물감이 번지듯이 되게 몽환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느낌을 질감적인 요소를 통해 가지고 보는 이에게 전달을 하고요. 안개가 잔뜩 낀 것처럼. 또 하나의 작품을 보시면 프레드릭 워의 작품인데 바람과 바다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격렬한 바다를 그릴 때 이 두 요소, 즉 파도하고 바위하고 해안에 있는 바위하고 구름하고의 이런 요소들의 대비가 있게끔 색상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시면 바위는 거칠거칠한 형태의 느낌이 들고 몰려오는 거센 파도 자체가 부닥치면서 포말로 부서져 있는 부분들이 생생하게 마치 현실에서 보듯이 환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술에서의 마찬가지로 질감을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물론 현실에서의 질감은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급 의자의 부드러운 가죽이라든지요. 깔려있는 카페트의 거친 입자라든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푹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입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감정이라는 요소예요. 그래서 2D로 작업을 하시는, 즉 2차원적인 형태의 예술을 하는 사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보종을 통해서 구름의 어떤 부분들을 더 극대화시키거나 보트 부분의 나무의 결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에게 뭐 거친 부분, 배의 고독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이입시킬 수 있게끔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에서의 질감의 원리 또는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진 자체의 질감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